made clear our goal is not war, but rathe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자,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자, 지금 저 화면은 북측에 지금 관광 온 해외 외국 관광객들이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10여 명의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측을 향해서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요, 북한의 병사들이 남측의 그 망원경을 대고 살펴보거나 촬영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판문점에 있는 회담장입니다. 네. 파랑색 지붕으로 생긴 이 건물 안에도 그 북측 병사들이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이곳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관광객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렇게까지 망원경 들고 와서 살피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판문점에 가봤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갈 때는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네. 일부 사람들이 와서 멀찍이 관찰을 하고 누가 오가는지 이런 거 정도만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는 관광객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며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강한 한미연합 전력으로 그 의도를 응징할 것을 확실히 확인한 바입니다. Behind me, to the north, an oppressive regime that shackles its people, denying their freedom, their welfare, and their human dignity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delivery in order to threaten others with catastrophe. 자,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 JSA를 방문해서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그 예측이나 알려졌던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네. 한반도의 비핵화다. 네. 요지를 축약하면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알려진 것보다는 좀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은 분위기를 좀 너무 자극하거나 그렇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어차피 지금 한국을 방문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화와 제재 병행 이런 네. 지금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좀 어떤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그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매티스 장관 하면은 사실 유명한 별명이 있죠.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려전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승려전사라는 말은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까? 예,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손자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섭렵을 해가지고. 손자병법도 네, 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티스 네. 장관이 북한의 절멸을 바라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군사적인 옵션을 논의 중이다. 또 북한은 엄청난 군사적인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매티스 장관의 미친 개라는 별명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굉장히 강한 톤의 네.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국방장관이 매티스 장관이 대북 대응은 외교적인 어떤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오히려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발언은 이런 국방장관으로서 오히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네. 이런 기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때 미친 개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네. 우리가 미쳤다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네. 그러면 crazy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네. mad라는 말을 써요. 영어에서 mad는 있죠. 네. 미쳤다는 말 되지만
있지만 어떤 아주 열정적인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빠져드는 것을 그렇죠. 말하죠. 임무에 충실한 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좀 전에 우리 허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자기 직분에 네. 아주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열렬하다. 이 취지로 봐야지 저걸 미친 개라고 그러면 만일 미국 한국말 아는 사람이 저걸 그대로 번역해서 매티스 장관이 전달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 미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정말 좋아서 미치다. 그렇죠. 라는 그 표현에 미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손자병법까지 섭렵한 독서광이다. 이것도 43년째 독신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 군대에 모든 걸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해왔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혼돈으로부터 구해낼 사람 뭐 이렇게 격찬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유종 기자, 예. 이 매티스가 한국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참모진들과 같이 왔는데 타고 온 비행기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름이 심판의 날인 비행기라고요? 어떤 비행기입니까? 지금 보는 이 비행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무시시하죠. 이게 1974년도에 처음 제작됐습니다. 당시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 항공기에는 일단 미국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각군 수뇌부들이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지시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올 때는 매티스 장관이 그 덤포드 합참의장과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과 함께 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항공기가요. 이번에 오는 심판의 날 이 항공기인데요. 네. 일단 이 항공기는 민수용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아하. 보잉 747-200을 개조해서 만들었고 항속거리가 10,000km를 넘습니다. 그 보통 500명 정도가 민항기로 사람들이 탈 수 있는데 개조를 해서 그 한 120명 정도가 탈 수 있고요. 네.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브리핑 룸도 있고 핵탄두의 공격이나 전자 펄스 이런 것들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막강한 항공입니다. 그러니까 EMP탄에도 견딜 수 있게 개조가 돼 있다. 이 보면은요, 뒤에 꼬리에는 잠수함 작전 지시용 안테나가 달려 있고, 이 머리 부분에는 위성통신용 안테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이 군 지휘관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작전을 지휘하고 공격을 지시한다. 자, 그런데 이거 몇 대나 있습니까? 미국에 지금. 예, 지금 그 정확하게 구체적인 건 안 알려져 있는데 여러 네.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6월에 네. 토네이도가 지금 미국에 불면서 네. 2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는 항공기가 토네이도 때문에 파손이 되는 바람에 그러네요. 조금 체면을 구기게 된. 네, 아까 그 이유정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핵폭탄, EMP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비행기다 그랬는데 토네이도에 두 대가 다 고장이 났다고요? 네, 원래 4대를 가지고 그래요? 만들었는데 4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2대가 이렇게 자연재해에 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다른 핵탄두나 여러 가지 공격 시설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민수용으로 만든 항공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로봇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로봇도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권을 획득한 로봇, 이름이 소피아라고 하는데 소피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t you have been now awarded what is going to be the first Saudi citizenship for a robot. Oh, I would thank very much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 am very honored and proud for this unique distinction. This is historical to be the first robot in the world to be recognized with a citizenship. 말하는 모습이 입모양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보조개까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진짜 사람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이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유정 기자? 네, 맞습니다. 시민권을 정식으로 부여했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아랍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히잡도 쓰지 않는 여성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피아는요.
62가지의 인간의 감정을 얼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고 얼굴도 예쁩니다. 그 미국의 유명 배우인 오드리 헵번의 표정을 참고해서 그 얼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도 또 예쁘고요.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그럼 이런 로봇까지 만들어서 시민권을 부여하느냐? 네. 그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몰린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죠?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왕세자가 요즘에 한 50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로봇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하지만 아랍 사회에서는 두바이 혹은 아부다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기왕에 저렇게 얼굴 예쁘게 만들 거면은 머리도 좀 가발을 씌우든가 하지. 네. 지금 말씀하신 사우디 왕자가 바로 크라운 프린스라 그러죠. 네, 네.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그 왕자를 크라운 프린스라는데 살만 크라운 프린스인데 네. 그 사람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자꾸 석유는 이제 고갈될 네네네. 것이고 특히 지금 저유가 아닙니까? 여기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다 보니 저렇게 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저런 로봇을 그냥 로봇이라 안 그러고 휴머노이드라 그럽니다. 네. 인간의 모습을 가장 닮은 기계를 휴머노이드라 그러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거는 문제가요. 지금 저를 개발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네. 그 상대방이 아까 남자 목소리 들렸죠. 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뉴스위크가 시민권을 줬다고 그래갖고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법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시민권을 줬다 국적을 부여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네. 사람 아닌 것에 그런 국적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법률적인 의미의 시민권은 아니고 네, 네. 그냥 우리를 지금 뭐 명예 시민처럼 네. 그런 그 의미로 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또 유럽 의회에서도 로봇의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봇의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인정을 했어요. 로봇 3원칙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원칙까지 정했다고요? 예, 그 유럽연합의회가 1월 12일 네. 예, 주목할 만한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지위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인정을 하고 네. 또 이것을 로봇 시민법으로 이제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로봇 3원칙이 나오는데 인간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명예에 복종해야 한다. 네.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70년 전에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네. 로봇 작가 있죠. 이 작가가 했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법제화하고 있는 이런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로봇 법 발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로봇과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됐다고요, 이미? 예, 그러니까 박영선 예. 의원이 발의한 건데 로봇 기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로봇에 대해서 아까 그 지금 앵커 말씀하신 거 의무만 부과한 건데 네. 이 법에서는 로봇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자 아하. 이렇게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상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 사우디에 뭐 국적을 부여할 수 우리도 지금 인간은 있죠 자연인하고 법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어떤 인권을 부여한다든가 네. 인간의 기본권을 부여할 수는 없고 네. 다만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 요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로봇 아직까지 이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무인 운전자 시스템도 차주가 위험할 때 무조건 차주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지 아니면 차주가 위험해지더라도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 내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나 철학 같은 거를 네. 기계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리 뭐 딥러닝을 하건 뭐 수없이 그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이 아무리 진화하고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welfare and their human dignity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delivery in order to threaten others with catastrophe. 자,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 JSA를 방문해서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그 예측이나 알려졌던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네. 한반도의 비핵화다. 네. 요지를 축약하면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알려진 것보다는 좀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일단은 뭐 분위기를 좀 너무 자극하거나 그렇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어차피 지금 한국을 방문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화와 제재 병행 뭐 이런 네. 지금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좀 어떤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그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매티스 장관 하면은 사실 유명한 별명이 있죠.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려전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승려전사라는 말은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까? 예,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Made clear our goal is not war, but rathe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자,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자, 지금 저 화면은 북측에 지금 관광 온 해외 외국 관광객들이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10여 명의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측을 향해서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요, 북한의 병사들이 남측의 그 망원경을 대고 살펴보거나 촬영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판문점에 있는 회담장입니다. 네. 파랑색 지붕으로 생긴 이 건물 안에도 그 북측 병사들이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이곳에 한 것을 그렇죠. 임무에 충실한. 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좀 전에 우리 허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자기 직분에 네. 아주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열렬하다. 이 취지로 봐야지 저걸 미친 개라고 그러면 만일 미국 한국말 아는 사람이 저걸 그대로 번역해서 매티스 장관이 전달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 미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정말 좋아서 미치다. 그렇죠. 라는 그 표현에 미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손자병법까지 섭렵한 독서광이다. 이것도 43년째 독신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 군대에 모든 걸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해왔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혼돈으로부터 구해낼 사람 뭐 이렇게 격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유종 기자, 예. 이 매티스가 한국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참모진들과 같이 왔는데 타고 온 비행기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름이 심판의 날인 비행기라고요? 어떤 비행기입니까? 지금 보는 이 비행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무시시하죠. 이게 1900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관광객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렇게까지 망원경 들고 와서 살피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판문점에 가봤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갈 때는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네. 일부 사람들이 와서 멀찍이 관찰을 하고 누가 오가는지 이런 거 정도나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는 관광객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사용을 할 수 없는 무기이며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강한 한미 연합 전력으로 그 의도를 응징할 것을 확실히 확인한 바입니다. Behind me, to the north, an oppressive regime that shackles its people, denying their freedom, their well. 이 독서광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손자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섭렵을 해가지고 손자병법도 네, 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티스 네. 장관이 북한의 절멸을 바라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군사적인 옵션을 논의 중이다. 또 북한은 엄청난 군사적인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매티스 장관의 그 미친 개라는 별명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굉장히 강한 톤의 네.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국방장관이 메시 장관이 대북 대응은 외교적인 어떤 그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오히려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 발언은 이런 그 국방장관으로서 오히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네. 이런 기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미친 개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네. 우리가 미쳤다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네. 그러면 crazy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네. mad라는 말을 써요. 영어에서 mad는 있죠. 네. 미쳤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아주 열정적인.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빠져드는